네, 오늘 웨비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인사부터 하면요. 네, 저는 사이람의 배수진 차장이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그 문맥을 이해하고 눈으로 읽는 토픽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제 최신 토픽 분석 방법인 버토픽 그리고 이제 LDA를 시각화해서 보는 LDA 비스라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토픽 분석이랑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픽 모델링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 LDA랑 그리고 LDA 그 시각적 탐색 방법인 LDA 비스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신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의미를 기반으로 이제 그 주제를 탐색하는 버토픽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툴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 툴에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금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토픽 분석, 이제 토픽 모델링이 이제 왜 필요한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사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사실 그런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접하기도 쉽고, 수집하기도 조금 쉽고. 사실 뭐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모든 일의 그 산출물이 다 텍스트로 남잖아요. 근데 이제 이 텍스트는 아시겠지만 사실 정해진 구조가 없는 이런 걸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통계를 내기도 사실 어렵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용을 약간 체계적으로 뭔가 분석하거나 이해하려면 사실은 다 읽어봐야지 되는 그런 데이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럴 순 없잖아요. 너무 데이터가 사실 많기 때문에. 토픽 모델링은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문서들을 이제 대량의 문서들을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제 문서끼리 묶어가지고 그 집합을 토픽으로 이제 정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문서가 뭐 1,000건, 10,000건, 수십만 건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개의 토픽으로 딱 요약해서 이 문서는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정형 텍스트를 요약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요. 약간 이제 뭐 세부 반복론마다 이제 단계의 순서나 이제 단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뭐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단계는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서 이제 뭐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필요한 문서 자체를 이제 좀 없애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호나 뭐 중복 단어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한다던가 그리고 단어 단위로 이제 약간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서 이제 모델이 그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 이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토픽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토픽이냐라고 이제 분류해내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 또는 비슷한 문서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주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이게 사실 토픽 모델링의 핵심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이 토픽의 모델, 그러니까 이게 토픽이 분류된 결과가 이제 최적이냐, 뭐 약간 이게 적절하냐를 평가하는 이제 모델의 평가 최적화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잘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잘 설명하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그 텍스트를 설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사용자가 직접 약간 설정할 수 있는 이제 토픽 분석의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픽 이제 해석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제 각 토픽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 토픽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토픽에 이름을 붙여서 이 토픽이 뭐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해석 단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네, 네, 사실 이제 토픽 분석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아시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뭐 아주 딥하게는 하진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LDA인데요. 그 토픽 모델링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이 바로 이제 LDA, 그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는 말의 요약인데, 네, 이 LDA입니다. 그 LDA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많은 문서에서 이제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의 그룹을 찾아서 그 단어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이루는지 약간 확인하는 이게 바로 이제 LDA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이제 문장으로 읽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약간 주요 단어들만 이렇게 약간 스팟라이트 된 것처럼 만약에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어들만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사는 뭐 유전자, DNA, 뭐 세포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고 어떤 기사는 뭐 행성, 뭐 궤도, 뭐 우주, 나사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제 문장 자체를 다 읽지 않아도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생명과학에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주 관련한 기사구나라는 걸 이제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LDA는 이런 단어의 어떤 출현의 패턴을 가지고 이제 그 토픽을 뽑아냅니다. 한마디로 그 같은 문서 안에선 자주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결국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이 사실 이제 LDA를 찾아보시면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네, 그 처음에 이제 LDA 제안했던 연구자의 논문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고,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문서예요. 근데 하나의 문서에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그러니까 과학기사 내에서도 이제 유전학 관련된 어떤 이제 키워드들도 있고, 이제 뇌 연구에 관련된 키워드들 약간 이렇게 조금씩 세분화돼서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제 LDA는 이 문서 내의 단어의 어떤 출현 빈도를 분석을 해서, 같이 나온 이 단어들은 이제 유전학에 관련된 이제 토픽이고, 이제 이 단어들은 뇌 연구에 관련된 토픽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럼 이 단어들이 이제 이 문서에 얼마만큼 이제 분포돼 있는가를 토대로, 이 문서는 유전학에 관련된 건 한 30%, 그리고 뇌연구에 관련된 건 한 70%구나, 이런 식으로 그한 문서 내에서의 어떤 토픽 비중까지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서 하나가 반드시 하나의 주제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LDA의 분석 결과는 이제 토픽, 뭐죠? 문서의 각각의 토픽별 비중, 이제 확률과, 그리고, 이제 그 토픽별로 어떤 단어가 이제, 할당될 확률이 이제 높은지,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그림. 일단은 제일 왼쪽에 있는 뭐, 이 격자 이제 그 행렬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의 원문을 이제 그 문서별로 어떤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지를, 이제 데이터화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다큐멘트라고 써 있고, 요 위쪽에 단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냐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격자 셀에 이렇게 막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행렬 데이터를 보통 이제 이 LDA에서 이제 백오브 워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어 가방. 그래서 어떤 문서에 무슨 단어들이 몇 번 나왔다라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데이터이고요.
이제 LDA는 여기 이 문서 단어 행렬에 토픽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요. 추가하면서 두 개의 행렬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서의 주제 행렬, 그리고 하나는 주제별 문서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주제 행렬은 이제 각 문서가, 넘어가네. 네, 이제, 각 문서에 이제 어떤 주제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있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 단어 행렬 같은 경우는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두 행렬을 곱하면 다시 이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이제 LDA는, 이거를 곱한 어떤 이제 그 문서 단어 행렬과 이제 원본 문서 단어 행렬을 비교를 해가지고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이제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산출물이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서를 재현할 수 있게끔 좀 더 정확하게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LDA의 핵심 단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LDA 결과는 지금 이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표 형태로 제시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요 결과가 아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문서 주제 행렬, 그리고 주제 단어 행렬. 그래서 그거, 한마디로 행렬은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잖아요.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결과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좀 잘 그래도 예쁘게 요약을 해서 이제 토픽별로 그 확률이 높은 단어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행렬 자체를 이제 원본으로 바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LDA가 이제, 대단히 좋은 방법론이지만, 이제 실제 연구할 때 쓰시는 과정에서 이제, 막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다 표로 이렇게 막 나오고 표도 막 되게 막 복잡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아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특히 한마디로 약간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왼쪽 위에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별로 그 확률 값이 높은, 그러니까 이 토픽의 어떤 그 중요도가 높은 이제 단어가 이렇게 순차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뭔지는 알지만, 뭐 토픽별로 어떤 게 좀 더 약간 유사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토픽이 좀 더 중심에 있다던가, 좀 더 중요하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수치화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약간 실제로 이용하실 때 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모델 평가 단계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LDA의 결과가 이제 원 텍스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토픽 코헤런스라고 해서 토픽의 일관성, 그리고 이제 혼잡도라고 해서 퍼플렉시티라는 지표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토픽 일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토픽별 대표 단어들이 나올 텐데, 이 대표 단어들이 실제로 이 텍스트 안에서도 정말 자주 빈번하게 등장했는지,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제 이 토픽을 설명하는 단어들로만 이 토픽의 대표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약간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점수가 이제 높을수록 주제 분류가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다른 토픽의 단어랑 겹치지 않고 이제 각 토픽별로 좀 더 특징적인 단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인 게 이제 그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개량적인 모델 평가 방법 상으로 이제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연구자가 봤을 때 토픽이 잘 나뉘었다? 그리고 해석하기 좋다? 라면 또 약간 좀 그 괴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체로는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좋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이 된 게 바로 오늘 소개드릴 LDA입니다.
LDA의 모델 결과를 그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LDA의 결과를 이제 두 가지의 시각화 차트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토픽 간 거리 지도고요. 하나는 토픽별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원형 차트가 바로 토픽 간 거리 지도이고, 이제 오른쪽이 토픽별 핵심 단어인데, 이제 왼쪽에 토픽 간 거리 지도부터 볼게요. 이거에서 이제 각 원은 하나의 주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5개의 주제를 뽑았다. 그럼 이제 원이 5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원의 크기는 해당 문서가 이제 그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그리고 원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내용의 유사성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대표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친다. 그러면 이제 원끼리의 거리가 이제 서로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은 이제 토픽별 대표 단어는 알 수 있었지만 어떤 토픽끼리 약간 유사한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바로 약간 시각적으로 어떤 토픽끼리 좀 많이 유사하다, 겹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각 토픽의 어떤 핵심 단어를 이제 보여주는데, 일단 이건 뒤에서 좀 이렇게 실제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최초에는 이제 그 어떤 토픽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요.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 노란색으로 이제 왼쪽 원이 하나 선택이 돼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 일단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이 텍스트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가 먼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중요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이제 그 등장했는지, 약간 그리고 좀 얼마나 좀 특이한지, 약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약간 상위 단어를 뽑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왼쪽에서 토픽을 하나 선택하면 그것과 연관된,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은 단어가 약간 상위 단어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당 주제 안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단어가 중요한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상위 단어를 뽑아서 보여주고요. 이 연관성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조합돼서 계산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토픽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를 이제 토대로 하는 이제 그 요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이제 그 단어들이 다른 토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지의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단어가 이제 이 선택한 토픽에서 많이 등장하면서도 다른 토픽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토픽에만 약간 좀 독점적으로 나오는 정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이 토픽에 특징되는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요소의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상단에 보이는 그 파란색 슬라이더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람다 값이라는 건데,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이 토픽 내에서의 빈도를 좀 더 중요하게 봐서 빈도가 높으면 이제 중요한 단어를 뽑을 거냐, 아니면 특이성, 그러니까 다른 토픽에는 없고 여기에만 이제 많이 나오는 정도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그 특이성을 위주로 상위 단어를 뽑을 거냐 하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람다 값을 높이면,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데, 람다 값을 1로 이제 조정을 해주면, 이제 빈도, 그러니까 이 토픽 내에서의 빈도를 기준으로 이제 상위 단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0쪽으로 낮춰주면, 이제 빈도보다는 이제 그 다른 토픽에 없는 단어를 위주로 약간 이제 상위 단어를 뽑아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서 이제 이 토픽을 설명하는데,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 게 좀 적절할까를 이렇게 직접 이제 뭔가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성으로 그 LDA 비스의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적어놓은 거 네. 보여드리자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LDA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LDA 비스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가 분석한 LDA 결과를 시각적으로 약간 딱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 활용이 되지만, 사실 결과를 단순히 시각화하는 데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토픽 이 모델이 품질이 적절한가? 약간 이거를 점검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준비해 온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샘플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 토픽 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모델의 그 퍼플렉시티 아까 왜 제가 모델 자체 그러니까 토픽 모델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퍼플렉시티라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은 토픽의 수입니다. 토픽의 수에 따라서 이제 그 모델이 하나씩 생기고 그 모델의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했을 때 추이를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선 차트로 그려본 건데, 이제 이 퍼플렉시티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일단 토픽의 수를 열세 수로 했을 때, 그러니까 13으로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모델의 수를 13으로 해서 LDA를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분명히 이제 모델의 어떤 그 성능, 그러니까 수치적인 성능으로서는 되게 좋다고 나왔는데, 이 LDA 비스에서 결과를 보니까 이제 토픽이 되게 많고, 이 토픽끼리 사실 좀 많이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과도하게 토픽이 많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너무 중복된 토픽이 나왔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차라리 토픽 수를 좀 줄이거나 모델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서 명확하게 주제 구분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모델의 어떤 수치적인 어떤 평가 결과와 함께 이 LDA 비스도 이런 이제 모델의 품질을 약간 이제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DA와 LDAPC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버토픽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버토픽은 이제 그 2018년에 구글이 발표한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버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토픽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보시면 그 버트까지는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PIC가 이제 소문자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오타가 아니고 네, 버트까지는 이제 그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토픽을 붙인 약간 네, 색이 발랄한 네, 그런 알고리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버트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그 양방향으로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학습이 된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 모델, 기존의 언어 모델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단어가, 그러니까 뭐죠? 그 문장이 흘러간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약간 순방향으로만 이제 학습을 시켰다면 버트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앞뒤에 오는 단어들이 뭔지를 다 이제 약간 고려해가지고 학습이 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버토픽에서는 이 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텍스트의 의미를 고려해서 토픽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LDA처럼 어떤 단어끼리 함께 나왔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의미가 비슷한가를 이제 약간 측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사한 문서들끼리 묶어주어서 주제를 탐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의 그림이 이제 버트 토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제 버트 토픽의 어떤 전체 절차를 이제 그림으로 단계별로 정리한 건데요. 이제 단계별로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하나씩 볼 건데, 이제 먼저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이제 버트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넣어준 문서를 이제 그 벡터 형태로 이제 그 기계가 이제 분석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숫자 값으로 바꿔주는 인베딩 과정을 먼저 거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문서끼리의 그 유사성이 기반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 값들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그 정의된, 이제 문서들의 어떤 특징값들이 대단히 이제 고차원으로 이제 약간 처음에는 그 추론 결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차원으로 좀 줄여서 이제 그 어떤 그 문서들의 의미 정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면서도 좀 비슷한 문서들끼리 가까이 위치하도록, 이제 줄여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클러스터링 단계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토픽을 이제 약간 묶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유사한 문서들끼리 이제 묶이면서 토픽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저 단계,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단계인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각 클러스터 안에서의 문서들에서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단어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단어들이 이 토픽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각 토픽의 대표 단어를 뽑아내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픽의 식별 자체는 아까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여기에 분류된 문서를 또 다시 다 읽어봐야지 이 토픽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토크나이저와 이 웨이팅 스kim,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 토픽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토픽의 표현을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서를 주제별로 묶는 게 바로 이제 이 버터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좀 보면요.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그 문서의 의미를 수치 벡터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인베딩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데이터는 사실 컴퓨터가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분석을 하게 하려면 이 문서나 문장을 이제 그 수치화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이 과정을 이제 인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사실은 인베딩 예로 단어 문서 그 행렬이 있습니다. 아까 왜 LDA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등장하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문장으로 쫙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 목록이 있고 문서 목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문서 135에 두 번씩 등장했다. 그러면은 그 두 개가 겹치는 그 위치에 2라는 이제 숫자를 넣어주면 이제 컴퓨터는 요 단어는 요 문서에 각각 두 번씩 등장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오브워드인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백오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순서나 문맥을 반영하진 않는 거고, 한마디로 그냥 뭐 어떤 단어가 어디 나왔다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서 개수만큼 이제 그 컬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대단히 희소하고 처리 비용, 그러니까 뭔가를 분석하고 계산할 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나온 것만 이제 그 약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뒤에 문맥을 같이 고려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랑 AI는 사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LDA에서는 이 두 개 단어를 같은 단어처럼 처리해서 바꿔줘야지 이게 이제 동의어로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단어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버트라는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하면 이 단어 두 개가 사실 형태는 다르지만 보통 같이 쓰이거나 앞뒤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비슷할 거잖아요. 그럼 버트 언어 모델에서 사전 학습할 때 이미 이 단어 두 개는 비슷한 어떤 특징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반영한 인베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토픽에서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인베딩을 할 때, 센텐스 버트라는 언어 모델을 쓰는데, 이게 S 버트거든요. 근데 이 S 버트는 이제 기존의 버트에다가 이제 문장 쌍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서로 다른 문장이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특징 값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버튼은 원래 이제 단어별로, 그러니까 토큰별로 이제 그 토큰의 어떤 그 특징 값이 이렇게 사전학습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S 버튼은 이거를 이제 문장 단위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튜닝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장표를 보시면 일단 AI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 문장을 버트 모델에 이제 넣어주면 이제 이 버튼 모델은 기존에 수많은 데이터를 이미 학습했잖아요.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요 문장 내에 어떤 토큰들, 그러니까 약간 형태소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 형태소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이제 토큰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여튼 그 토큰들의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그 특징값, 그러니까 수치 벡터 값을 산출해 줍니다. 그래서 AI는 뭐뭐뭐 얼마, 그리고 이즈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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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치화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요 결과를 이제 이 문서나 문장 단위로 다시 한번 이제 그 합치는 과정까지 했을 때 이제 이 문서나 문장 단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모든 각각 텍스트가 이제 보통은 한 748차원인가? 네. 그 정도의 그 수백 차원의 그 공간상에 이제 그 점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마다 약간 고유한 의미 좌표를 갖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 문서는 이제 분석이 가능한 의미 벡터 값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원이 높으면 계산도 사실 되게 오래 걸리고 뭔가 리소스도 그러니까 컴퓨터도 되게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사한 문서들끼리 약간 이렇게 이게 뭐라 하죠? 이게 그 묶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차원 공간에서는 이 서로 다른 벡터들의 거리가 너무 멀리 퍼져 있어가지고 그 비슷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깝게 그러니까 가깝게 이제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에서 1,1 그리고 1,2는 사실 이제 되게 가까운데 이 공간이 만약에 3차원, 100차원, 뭐 700차원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차원마다 축이 추가되면서 점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까웠는데 고차원 공간에서는 마치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약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원이 높을수록 이제 계산에 어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효율성과 이제 분석의 결과를 좀 이제 그 잘 만들려면 이 고차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 이 컬럼들이 하나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뭐죠? 그 설명하는 어떤 특징 값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 고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약간 저차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차원 축소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PCA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버토픽에서는 UMap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기본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이 UMap은 이제 그 고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그 이웃의 관계를 좀 보존을 하면서도 좀 더 저차원으로 이제 줄여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 앞 단계에서 그 이제 문서별로 이제 그 임베딩한 결과값이고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5개 차원, 뭐 10개 차원 이런 식으로 확 줄여가지고 이제 문장들을 좀 의미적으로 가까운 것들은 가깝게 위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임베딩을 다시 이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 이 임베딩 결과가 유사한 문서들끼리 클러스터링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단계에서 토픽이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버토픽에서 이제 뭐 K-민즈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HDB 스캔이라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가깝게 모여 있는 문서들을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구간,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구간을 약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찾아서 그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밀도가 낮은 부분은 노이즈로 처리하는 게 약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K-mean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서들끼리 이제 그 약간 거리가 가까운 것들 이제 약간 무조건 이제 하드 클러스터링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문서들끼리 약간 있다고 해도 약간 이제 문서의 어떤 그 점들이 좀 희박한 곳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안 묶어버려요. 묶지 않고 그냥 노이즈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 덕분에 사실은 LDA랑은 차이점이 사람이 직접, 연구자가 직접 토픽의 수를 지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제 서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공간을 얘가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이걸 토픽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룹 수를 이제 이 방법론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미가 모호하거나 막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섞여 토픽을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아니면 특이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노이즈로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의 그림은 아까 그 앞 단계에서 이제 그 차원 축소했던 그 데이터이고 이제 오른쪽처럼 이걸 통해서 이제 약간 서로 이제 응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그룹화해가지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이 3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최적의 토픽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이 토픽의 대표 단어를 추출해서 토픽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단계인데요. 앞 단계에서 이제 유사한 문서들끼리 묶어가지고 토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토픽을 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대표 단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토픽에서는 어떤 걸 제안하냐면 CTF IDF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TF IDF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TF IDF라는 개념을 좀 빌려왔는데 이제 TF IDF는 원래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그 문서 안에서 이제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TF, 텀 프리퀀시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문서들에서도 나왔는지 아니면 이 문서에서만 특별하게 많이 나왔는지를 약간 딱 종합을 해가지고 각 단어가 이제 각 문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TF-IDF는 원래 이제 문서 단위로 그 문서 내에서의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을 했다면 이 CTF-IDF는 이제 클래스 베이스드 CTF-IDF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가 바로 토픽입니다. 그래서 토픽 단위로 그 TF-IDF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특정 토픽에 그 분류된 문서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토픽에 문서가 10개 분류됐다. 그럼 그 문서들의 모든 단어들을 딱 봐가지고, 어, 이 토픽에서만 많이 나왔는지, 다른 토픽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 토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온 편인지,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그 토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이제 뽑아서 대표 단어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아까 그 앞 단계를 통해서 클러스터가 이제 만약에 세 개가 나왔어요. 세 개가 나왔고 그 각각의 이제 분류된 문서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단어를 이제 다 뽑아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단어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단어를 뽑았고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이 클러스터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제 클러스터 단위의 TF-IDF를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토픽에도 많이 나온 단어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뒤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토픽에서 또 많이 나오면서 이 토픽에서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표 단어로 나올 확률이 높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버토픽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이제 버토픽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각 토픽별 대표 단어가 먼저 나와요. 아까 이제 CTF, IDF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왼쪽 하단의 그림처럼 이제 시각화해서 막대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문서 클러스터링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들끼리 이제 같은 그룹에 묶였는지, 여기서 이제 점이 문서고요. 색상이 이제 토픽을 의미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픽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은 LDAS와 비슷한 토픽 간 거리지도고, 오른쪽은 그 토픽 간 유사도 매트릭스를 이제 히트맵으로 그린 결과예요. 그래서 토픽 간 유사도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토픽 내에 분류된 문서들의 임베딩 벡터를 기반으로 이제 토픽의 어떤 임베딩 값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토픽 내에 어떤 문서들의 내용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반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TF-IDF 상위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토픽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첫 번째 방식은 문서 레벨에서의 유사도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투크에서 둘 다 쓸 수 있는데, 어, 네,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토픽 계층 구조까지도 이제 아웃풋을 산출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토픽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이제 토픽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그 주제들 간의 어떤 상하위 관계를 트리 형태로 표현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이제 최초의 식별한 토픽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이름은 이제 주요 키워드의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서로 이제 가장 유사한 것부터 먼저 이제 묶여서 이렇게 트리의 한 가지로 묶이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토픽으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그 토픽도 또 다른 토픽과의 이제 그 단어 유사도를 가지고 아니면 문서 내의 유사도를 가지고, 문서들의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약간 취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포괄적인 상위 주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DA랑 버터픽 작동 원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실제 넷마이너에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살펴볼게요. 네,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모델 다 이제 주제를 찾는다라는 목적은 같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접근 방식이 사실 달라요. LDA는 이제 단어의 동시 등장 빈도를 기반으로 이제 주제를 찾는 이제 통계 확률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데이터도 이제 그 백오브 워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얼마만큼 나왔냐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 LDA는 좀 비교적 그 모델의 구조가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서, 네, 해석하기가 좀 좋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가 좋고, 그리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 이제 다만 그 연구자가 직접 토픽의 수를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좀 토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분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버토픽 같은 경우는 그 임베딩을 통해서 문서 전체의 의미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제 의미를 가진 문서들끼리 군집화를 함으로써 주제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의 유사도로 이제 그 토픽을 묶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버토픽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자동으로 그 유사한 문서들의 그 밀도 높은 지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주제 개수를 연구자가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 편리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의미적으로 좀 뭔가 좀 특이하거나 너무 많은 주제가 막 비슷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은 얘가 알아서 노이즈로 처리해서 좀 약간 깔끔한 주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버터픽 같은 경우는 계산 양이 많고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상치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노이즈로 처리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짧은 문장이나 SNS에서도 좀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의미 기반으로 주제를 찾기 때문에 어떤 그 단어의 전처리 같은 것들을 크게 이제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LDA는
단어의 통계적 패턴을 기반으로 이제 단어에서 시작해서 주제를 묶는 방식으로 이제 주제를 찾는다면, 버토픽 같은 경우는 문서의 의미를 이제 토대로 해서 주제를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데모를 통해서 실제 이제 LDA랑 넷마이너랑 어떤 LDA랑 그리고 이제 버토픽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그 n-5 이제 실행 화면이고, 제가 이제 그 데이터는 미리 좀 가지고 놨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려는 데이터는 이제 2016년경에 벌써 이거 10년이 다 됐네요. 네, 16년경에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그 관련된 뉴스 데이터 약 200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용자 사전 데이터. 그래서 이제 스패머라던가 유사어, 지정어, 제외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샘플이고요. 이제 그 한번 LDA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그 LDA 메뉴도 보시면 로우 텍스트, TDM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로우 텍스트는 어떤 이제 형태소 처리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원래 원문을 분석하실 때 쓸 수 있는 메뉴고요. TDM은 이제 혹시 그 앞 단계에서 이제 그 토크나이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서 그 원래 넷마이너 포 쓰시던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 워드 다큐멘트 형태로 구성을 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 TDM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텍스트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데이터는 이제 제목, 본문 작성에 이런 컬럼이 있는데 요 중에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원데이터기 때문에 이제 형태소 처리에 대한 옵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사용자 사전이나 이제 워드 필터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LD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를 먼저 이제 뽑고 그거를 가지고 이 토픽을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토픽을 찾아내기 때문에 단어를 잘 정제하고 걸러내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죠? 이상한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막 이렇게 중요 단어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형태지만 같은 동음이어 같은 거 동음이요? 이음 동의어라고 하죠. 네. 이음 동의어 같은 것들이 이제 각각 다른 단어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사실은 이제 토픽 분류의 결과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에서는 설정을 해볼게요. 이제 넷마이너 5에서는 4랑 비교를 하자면 이 사용자 사전을 이제 이미 가지고 온 데이터에서 이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딕셔너리라는 데이터셋을 하나 이미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이제 컬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패머 컬럼 그리고 유사어는 이제 두 개 컬럼으로 해서 이제 메인 단어랑 그리고 이제 그 처리될 이제 유사어 리스트를 이렇게 두 가지 컬럼으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리고 지정어, 그리고 제외할 단어, 제외어.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데, 혹시 딕셔너리 파일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사전 데이터는. 그래서 스패머로 이제 필요한 이제 단어들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해주고, 지정어, 제외어 똑같은 형태로 해주고, 이제 유사어는 이제 서로 그 처리될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단어 필터링도 이제 하겠다. 그럼 여기 이제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니멈 워드 랭스, 그래서 최소 이제 단어 길이 수를 이제 최소한 한 글자는 빼고 하겠다. 이러면 이제 2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워드 프리퀀시도 두 번 이상 나온 것만 하겠다. 그럼 이제 2를 넣어주시면 되고, TF-ID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제거하고 싶을 때 이제 옵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라미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LDA 토픽 분석을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토픽 수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토픽 수가 적절하냐를 사실은 사전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텍스트에 토픽 이밸류에이션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사전에
토픽 수를 3에서 이제 15 사이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봤고 그 결과 이제 코어런스랑 퍼플렉시티 모두 토픽 수가 6이 제일 성능이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네, 시연은 6을 넣어서 이제 한번 해보고요. 이터레이션 수는 보통 많이 쓰는 1000을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LDA를 이제 실행을 해놓고요. 네, 실행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 제가 뽑은 토픽 6개를 기준으로 해서 토픽별 이제 그 대표 단어가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각 토픽별로 몇 개의 문서가 분류됐는지 비중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LDA 빅스로 볼게요. 그럼 요 맨 끝에 이제 예전엔 없었던 기능인데 이 LDA 빅스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이렇게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이 그 토픽 간의 그 어떤 거리 지도고 오른쪽이 이제 토픽의 어떤 그 연관 단어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토픽 선택 안 하면은 그냥 이제 그 뭐죠?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고 이제 토픽을 하나 선택하면 그 토픽의 연관 단어가 이제 정렬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 토픽 간 거리 지도만 봤을 때는 3, 4번은 약간 이제 좀 중복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각 단어, 각 토픽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보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 단어의 구성을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토픽의 어떤 그 원의 크기는 이제 이 토픽의 어떤 그 비중, 네, 전체 그 코퍼스에서 이제 비중을 이제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토픽 간의 거리는 얼마나 이제 이게 유사한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요 람다 값 조정을 이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0.6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기본값은 0.6으로 해뒀고요. 그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토픽에 이제 그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할당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낮출수록 보시면 네, 낮출수록 좀 이상한 단어는 좀 있는데, 이 왜 그러냐면 다른 토픽에 안 나오는 약간 특이한 단어를 위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너무 낮추면 또 약간 이 토픽을 해석하기가 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값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1로 하면은 특이성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상위 단어랑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이제 토픽별 대표 단어 있죠.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결과가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존의 LDA 분석 결과도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됐다는 거,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버터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버토픽도 이제 똑같이 그 어떤 분석할 텍스트를 선택해주고 이제 형태소 분석을 위한 이제 옵션도 여기서 선택해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DA는 형태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픽 분석을 하지만 버토픽은 토픽을 이미 추출한 다음에 이제 그 토픽을 설명하기 위해 단어를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태소 분석 자체가 토픽 탐지의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토픽의 대표 단어는 당연히 바뀌지만 그러니까 문서를 클러스터링하는 단계에 이 형태소 분석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토픽의 대표 단어의 어떤 그 구성, 결과가 좀 더 깔끔하게 나온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토픽의 어떤 그 대표 단어를 뽑는 데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단어의 어떤 뭐 사전 처리라던가 그리고 필터링 같은 것들을 아주 엄격하고 막 세밀하게 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게 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버토픽은 사전 설정은 제가 안 하고요. 한번 그냥 이제 단어 필터 정도만, 네, 필터링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토픽의 세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왼쪽으로 이제 슬라이더를 옮기실수록 좀 더 포괄적인 토픽,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의 토픽이 뽑히면서 토픽의 수는 좀 적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단히 좀 세분화된 토픽이 뽑히면서 좀 토픽의 수는 좀 많이 추출되는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이제 토픽을 어떤 식으로 뽑을까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모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세분화 정도를 내가 직접 약간 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이제 각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 사이즈랑 이제 디멘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차원 축소 단계의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차원 축소를 할 때 이제 그 각 데이터의 포인트가 이제 이웃으로 어디까지 이제 간주를 할 거냐, 몇 개까지 간주를 할 거냐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값이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약간 이제 그 바로 주변 구조 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되게 쪼개진 형태의 토픽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좀 넓게 이제 그 어떤 이웃을 정의하기 때문에 토픽이 크게 묶이면서 토픽의 수는 약간 줄어들게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멘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아까 차원 축소에서 몇 개 차원으로 축소할 거냐에 대한 이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서 임베딩이 끝나면 원래는 막 700차원, 뭐 1000차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 10으로 이제 설정해 두면 이제 10차원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계산 속도는 빨라지고 이게 시각화가 이제 빨리 나오지만 이제 그만큼 정보를 많이 이제 손실하게 되는 거고 값이 높으면 이제 세밀한 구조는 잘 보존하지만 계산 양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보통 이제 약간 이런 15에서 15 사이를 그냥 많이 쓰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옵션이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 하나의 토픽을 식별을 할 때, 그거를 구성하는 최소 문서수를 지정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적은 문서로 만약에 클러스터를 찾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얘가 노이즈로 분류해버려요. 얘는 클러스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작으면 이제 약간 문서 수가 적은 클러스터까지도 토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토픽이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토픽의 수가 늘어나지만 이제 값이 클수록 토픽이 좀 약간 그 광범위해지면서 이제 좀 세부 주제는 하나로 좀 합쳐진 형태로 대신에 이제 토픽의 수는 좀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센서티비티랑 이제 타겟 토픽 카운트는 이제 옵션 값이고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값인데 이제 노이즈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클러스터링 단계에서 이제 어디까지를 그 밀집된 어떤 그룹으로 볼 거냐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밀도를 기준으로 밀도가 높은 부분을 클러스터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밀도의 어떤 기준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밀도의 기준이 느슨해져서 뭐 조금만 가까운 것들끼리도 이제 클러스터를 묶어주게끔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값이 커지면 밀도의 기준이 엄격해져가지고 이 정도는 뭉쳐져 있어야 이제 하나의 이제 밀도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뭐죠? 토픽의 수는 늘어나고 이제 노이즈도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그 밀도로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바깥에 문서들이 많아지는 근데 다만 토픽이 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로 두시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시면 이 값은 내부적으로 요 미니멈 닥스퍼 토픽이랑 이제 같은 값으로 이제 정의가 돼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토픽 카운트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체크하시면 이제 내가 목표하는 토픽의 개수에 가깝게 이제 토픽의 결과를 내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으로 뽑아주지만 버토픽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토픽의 수준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그 토픽을 이제 약간 통합하면서, 내가 원하는 토픽의 수에 가깝게 다시 한번, 토픽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이제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토픽 계층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럼 요거를 체크해서 추가적인 아웃풋을 같이 내시면 돼요. 그래서 런을 하면 아, 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런을 미리 해둘 걸 그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LDA에 비해서는 버토픽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같은 문서를 하더라도. 일단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텍스트를 인베딩하는 과정. 그게 제일 시간이 많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LDA보다 단계가 훨씬 많잖아요. 인베딩하고, 차원 축소하고, 클러스터링하고, 그리고 형태소 분석해가지고 토픽 표현하고. 네, 형태소 분석 단계는 사실 뭐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더 단계를 많이 거치고, 그리고 특히 인베딩 부분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큰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 분석 시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버토피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토픽별 주요 단어, 그리고 토픽별 분류된 문서의 수를 가지고 비중을 보여주는 건 LDA랑 유사하게 일부러 저희가 좀, 원래 LDA 쓰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좀, 네, 좀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을 하는 걸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토픽별 주요 핵심 단어들이 나오죠. 핵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LDA는 이제 그 토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이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가 이제 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도 좀 토픽의 중요 단어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LDA 분석 결과 보시면 이렇게 옥시 같은 단어, 이런 단어가 지금 거의 대부분 토픽에 다 나오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사실 텍스트 내에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버토픽 같은 경우는 CTF, IDF, 그러니까 이 토픽에서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이 나오는 걸 찾아주기 때문에 토픽별로 별로 그렇게 막 단어가 겹쳐서 나오지 않아요. 이 토픽을 좀 특징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위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토픽의 어떤 대표 단어를 보고 이제 우리가 토픽의 레이블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토픽 인포, 그러니까 토픽별 주요 단어와 이제, 여기서 CTF, IDF 값이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각 문서가 어떤 토픽에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이제 어떤 토픽에 분류됐는지. 그래서 LDA랑은 다르게 모든 문서가 이제 하나의 토픽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 토픽으로 분류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확률값이 높은 게 이제 그 분류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이제 워드 디스트리뷰션이나 다큐멘트 디스트리뷰션이 그 LDA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문서 토픽 행렬, 그리고 토픽 문서 단어 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LDA랑 다른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토픽 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별 그 대표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바차트로 해서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문서들을 이제 이렇게 2차원 공간에 유사도에 따라서 시각화를 해주면서 이제 토픽 분류 결과, 아까 그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그 토픽 분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을 매겨가지고 이제 이제 문서들이 어떤 토픽으로 이제 이렇게 묶였는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은 이렇게 토픽 이제 그 문서 약간 내용도 살짝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토픽 맵이 이제 이 토픽의 어떤 토픽 간의 어떤 유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역시 2차원상의 시각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LDA 같은 경우는 토픽을 6개 뽑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네, 또 뽑았는데, 이제 요 버토픽에서는 자동으로 뽑은 게 5개예요. 5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similarity matrix.
그래서 토픽 간의 어떤 유사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래서 서로 겹치는 구간, 토픽이 서로 겹치는 구간에 이제 요 색상이 이제 얼마만큼 이 두 토픽이 유사하냐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LDA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문맥이 아니라 단어의 빈도 패턴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이게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들도 좀 높고, 이제 주제 분리가 좀 잘 안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옥시만 빼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분류가 잘 된 편인데, 이제, 근데 반면에 이제 버토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픽의 특징적인 단어를 위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제 토픽을 해석할 때 훨씬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고, 네, 이제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